이번 시간에 우리 엑셀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엑셀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로 나온 게 지금 매크로하고 이렇게 나왔죠. 매크로라는 거는 우리 엑셀에서 사용되는 그런 다양한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 명령들을 일련의 순서대로 이제 기억해 두었다가 그거를 필요로 할 때 해당 키가 됐든 도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호출하게 되면 기록된 그런 처리 과정들이 자동으로 이제 수행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이제 매크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가 단축 키도 이제 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단축 키를 이제 지정해 두거나 특정 도형이나 단추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이제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뭔가 처리할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매크로로 이제 작성해 두는 게 좀 더 이제 편하게 작업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차트라는 거요. 차트라는 거는 워크시트에다가 우리가 입력해 놓은 그런 데이터들 있죠. 그런 데이터를 우리 막대가 됐든 선이 됐든 도형이 됐든 그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차트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차트의 종류에 보게 되면 뭐 세로막대형도 있고요, 가로막대형이다, 꺾은 선형이다, 원형 차트다, 분산형 차트다, 영역형 차트다, 도넛형 차트다, 그리고 표면형 차트, 그리고 주식형 차트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이제 추세가 됐든 유형이 됐든 그런 것들을 쉽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양의 그런 데이터들을 간결하게 이제 요약해서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라는 거는 그냥 그림을 내가 그려주는 게 아니라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기 때문에 차트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원본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그 차트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이요. 정렬이라는 거는 불규칙하게 입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요. 그런 데이터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재배열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이런 이제 정렬 방식에 보게 되면 우리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셀의 값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정렬이 되게끔 이제 수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열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런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도 시켜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직위별로 내가 정렬을 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사장이죠. 해서 사장이라는 그 직위가 있고 그리고 이사라는 그 직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장이라는 그 직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차장이라는 그 직위도 있고 그리고 과장이라는 그 직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리라는 그 직위도 있고 우리 사원이라는 그 직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내가 이 순서대로 내가 정렬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장이다, 이사다, 부장이다, 차장이다, 과장이다, 대리다, 사원이다. 이 데이터는 오름차 순이에요? 내림차 순이에요? 아니잖아요. 해서 내가 이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엑셀에는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것도 제공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내가 이 순서대로 데이터를 내가 미리 입력해 놓으면 내가 이 순서대로 정렬을 전부 다 이제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이라는 그 기능이요. 이 부분합이라는 그 기능은 많은 양의 그 데이터 목록을 그룹별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각 그룹별로 특정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 도구를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우리 부분합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런 거예요. 해서 내가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소속 부서별로 총점의 이제 합계를 이제 보고 싶어요. 해서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그렇게 이제 실행하게 되면 각각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총점의 그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이렇게 이제 전체 합계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줍니다.
이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부분합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거는 많은 양의 그 데이터 목록들을 그룹별로 전부 다 이제 분류를 하고 각 그룹별로 합계가 됐든 평균이 됐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산 그런 것들을 수행해주는 그런 데이터 분석 도구가 우리 부분합이에요. 근데 이 부분합은 그룹별로 분류를 한다 그랬죠. 그룹별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시켜주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제 부서별로 뭔가를 이제 묶어서 합계가 됐든 평균이 됐든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 그런 것들을 내가 계산하겠다 그랬을 때는 기준이 되는 그 필드를 가지고 반드시 오름차순이 됐든 내림차순이 됐든 이걸 먼저 정렬을 먼저 시킨 다음에 우리가 부분합을 수행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그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뭘 하더라? 내가 특정 기준이 되는 그 필드를 가지고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작성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 많은 양의 그 데이터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분석해주는 그 도구를 보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표를 가지고 내가 다른 형태로 보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새로운 형태로 표를 다시 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우리 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행 머리글이다, 열 머리글이다, 값이다, 우리 필터다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런 이제 각각의 필드들을 내가 보고 싶은 그 위치에다가 그렇게 이제 넣어주면 돼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필터로 우리 이제 성명이라는 게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열로 우리 이제 근무팀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고 그리고 행으로는 지게하고 호봉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값들은 우리 이제 급여의 이제 합계를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급여의 합계만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됐지만 우리가 급여 말고도 교통비라는 것도 있죠. 이 교통비와 합계가 됐든 평균이 됐든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 많은 양의 그 데이터를 한눈에 쉽게 파악해서 요약 분석해주는 그런 도구를 보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그 목록에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런 위치를 변경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표시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필터라는 그 기능도 이제 엑셀에서 제공해 줍니다. 이 필터라는 거는 우리 정수기 안에 필터가 들어가죠. 그 필터가 불순물을 이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입력해 놓은 그런 데이터 목록에 있을 때 그 목록에서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만 내가 추출해서 보고 싶어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기능이 우리 이제 필터라는 건데 이 필터는 엑셀에서는 우리 이제 자동 필터라는 것도 있고요. 고급 필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공해 줍니다. 해서 조건을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그 방법에 따라서 자동 필터, 고급 필터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이 필터는 뭐 하는 거다?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만 따로 이제 추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하고 나왔죠.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워크시트에서 다른 문서가 됐든 외부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링크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셀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 특정 문서가 됐든 아니면 외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하이퍼링크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인터넷에 되게 많죠. 내가 어떤 특정 내용을 이제 검색했을 때 그 검색 결과가 쭉 나오는데 그 검색 결과 중에서 내가 어떤 특정 항목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이제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웹사이트가 됐든 파일의 이제 특정 위치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하이퍼링크를 이제 삽입하는 그 기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홈페이지 주소가 됐든 이메일 주소가 됐든 그런 것들을 입력할 때 많이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 엑셀의 기능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고 이게 무슨 기능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